안녕하세요, 포토클램입니다. 이번에는 장노출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노출 사진이란 긴 셔터 속도로 촬영하는 사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긴 셔터 속도로 촬영을 하게 되면 흐르는 물이나 혹은 구름이나 흔들리는 나무들이 모두 흐리게 처리가 되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몽환적인 사진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사진 덕분에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노출 사진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노출 사진에 도전을 하시면서 장노출 사진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노출 사진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장노출 사진에는 크게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필터 이 세 가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노출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어떤 카메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진다 혹은 더 고급스럽고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캐논에서 말하자면은 EOS 90D 혹은 850D, 니콘에서는 D500이나 D7500 같은 그런 카메라들, 혹은 소니의 알파 6500, 6400 이런 카메라들도 APS-C 사이즈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사진이 조금 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작은 센서 덕분에 렌즈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작은 렌즈 덕분에 초광각에서도 필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노출에서는 더 작은 센서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노이즈를 처리하거나 혹은 더 공간감 같은 면에 있어서 풀프레임 센서가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는데 특별히 좀 더 좋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장비에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릴리즈인데요. 무선 릴리즈가 됐던 유선 릴리즈가 됐던 릴리즈를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 장치를 촬영을 할 때 직접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릴 걱정이 적고요. 그리고 릴리즈가 있어야지만 1시간 30분 혹은 15분과 같이 그런 어떤 긴 시간 노출을 할 수 있는 카메라들도 있기 때문에 무선 릴리즈든 유선 릴리즈든 장노출 촬영을 할 때에는 릴리즈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필요한 장비, 삼각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각대 장비는 크게 세분화를 하자면 이 다리 자체, 이 삼각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삼각대에 올라가는 보레드, 그리고 보레드의 어떤 렌즈 같은 것들을 고정해주는 브라켓이나 플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스파이크나 혹은 부가적인 액세서리들도 이런 삼각대의 요소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삼각대, 크고 무거운 삼각대가 장노출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크고 무거운 삼각대를 구입하시는 것은 휴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는 그 무게랑 성능을 좀 더 균형 잡히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토클램 삼각대 중에서는 PTC2441P, 그리고 PTC3441P, PTC2641M 같은 2에서 3 시리즈 사이의 삼각대들이 진동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면서, 그리고 지지하중도 높고, 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균형 잡힌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5 시리즈나 4 시리즈도 휴대하시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5 시리즈, 4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도 장노출 촬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삼각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센터 칼럼을 사용하게 되면 삼각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센터 칼럼은 결국에는 다리 하나로 카메라를 지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지면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정도의 진동에도 그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센터 칼럼 없이 조금만 높이를 높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번거로워도 다리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전체의 높이를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보레드인데요. 보레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장노출 촬영을 하다 보면 특히 렌즈나 필터 같은 것들을 무거운 것을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먼 곳이 그 무게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앵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노출 촬영을 하게 되면 앵글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곧 샤프니스를 저해야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오랜 시간 촬영을 하더라도 초점이 변하지 않는 큰 용량의 보레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용량의 보레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렌즈가 커지거나 필터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먼 곳에서 이 초점에 흔들림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의 힘을 받는 그 지점, 이것을 지지하는 지점을 전체의 무게중심의 중간 지점에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포토클램의 L 플레이트 중에서 렌즈를 지지해 주면서도 동시에 긴 플레이트의 길이를 갖추고 있어서 전체의 무게중심에서 딱 중간 지점을 삼각대 보레드에 지지하게 할 수 있는 LP195X나 LP225X 같은 이런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촬영을 하시다가 나는 장노출을 촬영할 때 자꾸 핀이 처지는 것 같은 혹은 카메라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무게중심의 중간에다가 지지할 수 있는 긴 플레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삼각대를 아무리 좋은 것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 삼각대가 미세하게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 삼각대 자체에 무거운 것들을 매달아서 전체의 무게를 조금 늘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 삼각대의 세 개의 다리에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매달아서 여기에 무거운 것들을 얹을 수 있는 스톤백 혹은 센터백이라고 하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의 세 개의 다리에 스톤백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두게 되면 장노출을 촬영할 때에도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각대에 카메라 가방을 매다는 것도 추천하는 부분인데요. 삼각대의 중앙 부분에 보면 이 무거운 것들을 매달 수 있는 웨이트 후크라는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가방을 매달아 두시면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어서 삼각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 가방을 설치할 때는 웨이트 후크에 가방을 매달아서 가방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때에는 바람이 불면 가방이 흔들리면서 삼각대를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트 후크에 가방을 매달 때에는 가방이 꼭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가방의 끈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끈을 이용을 해서 삼각대와 가방을 웨이트 후크에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파이크일 것입니다. 촬영을 할 때 보면 지면이 모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서 촬영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요즘같이 가을철에는 특히 낙엽이 많이 져서 굉장히 바닥이 부드럽거나 물렁물렁한 경우도 있고요. 습기가 많이 머금고 있는 지면 혹은 자갈밭이나 모래밭 같은 곳에서는 삼각대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스파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부드러운 지면에 꽂아 넣듯이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삼각대가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필터입니다. 장노출 촬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아마 필터일 겁니다. 카메라도 가지고 계시고 삼각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터를 추가하면 장노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필터에 대해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고가의 제품으로 높은 효과를 얻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DSLR 같은 경우에는 ND1000과 같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ND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도를 맞추거나 노출을 맞추거나 AF를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빈번하게 필터를 장착했다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에는 사각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하이다 M10과 같은 사각 필터는 굉장히 장착과 탈거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구도를 확인하고 노출을 측정하고 AF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한 마그네틱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각 필터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착과 탈거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도를 확인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 ND 10만이나 100만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밀도 필터를 사용할 때에도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장의 필터만을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빛이 새는 것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터 자체가 단지 유리에 색을 칠해놔서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이 투과율을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필터를 겹쳐서 사용했을 때에 이런 어떤 파장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사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필터와 달리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장착과 탈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오염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이것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넣고 꺼내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스크래치나 파손에 대한 어떤 코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라면 사용하는 동안에 굉장히 쉽게 파손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지는 과정에서 지문이 묻거나 먼지가 묻거나 혹은 물방울이 튀어서 오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방울에 대한 저항성, 유분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먼지가 쉽게 달라붙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전기에 대한 저항성 같은 것들도 꼭 코팅 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더해가면서 장노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노출에 관한 이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